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세종학당이 가장 많은 곳이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사 비전 있나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S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 인기 지속 가능하려면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세종학당 설립 현황에서 베트남이 23곳이다라는 거죠. 네, 호찌민은 6곳이다. 전 세계 최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53개 대학, 53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와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3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와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한국어가 이제 지속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교재, 네, 교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교재는 제가 베트남에서 책을 3권을 출판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 검열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검열. 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제가 한 국립대학교에서 그 국립대학교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는데 검열이 너무 심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 출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계속 검열하다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책을 출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출판한 책이 서점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베트남 서점에. 근데 다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네, 복사본으로 싹 깔려가지고 완전히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싹 복사돼가지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책을 출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출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책이 싹 복사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책을 출판했는데 한국에서도 책을 서너 권 출판을 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책을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가져가 가지고 싹 복사해 가지고 그냥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점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출판했는데 그래서 오늘 출판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며칠 안 지나서 베트남에서 제 책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복사해 갖고 서점이 그냥 복사를 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책 출판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한국어 앱, 네, 한국어 앱을 가지고 이걸 전파하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결국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뭐 복제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한국어 교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국어 교사가. 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한국어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의 월급이 교수보다 두세 배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8년 전에 네,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죠. 8년 전에 5만 동을 주더라고요. 한 시간에 5만 동. 그러니까 5만 동이면은 2,500원을 주는 거예요. 2,500원. 2,5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학원, 네, 아주 유명한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근데 그 어학원이 한 시간에 8만 동을 줬어요. 8만 동.
대학보다는 좀 더 쳐준 거죠. 5만 동인데 8만 동이면은 4천 원을 준 거예요. 4천 원. 네, 4천 원. 그래서 2시간 강의하면은 4천 원, 8천 원을 받는 거죠. 8천 원. 8천 원을 받는데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비가 20만 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택시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베트남은. 택시비가 20만 동이 나오는 거예요. 왕복. 그러니까 택시비가 20만 동, 강사료는 8만 동씩 해서 16만 동. 그러니까 4만 동이 적자예요, 적자. 적자예요. 4만 동 적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진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면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택시비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그러니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봉사한다고.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도 보면은 뭐 한국 문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국 문화 인기다, 뭐 한국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18년 동안 베트남을 오갔고 직접 제가 이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베트남에서 활동을 다양하게 했고 한국어도 많이 가르쳤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 순수하게 우리가 뭐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영화가 좋아서 미국의 뭐 연예인이 좋아서 영화를 공부해요. 이거는 일부의 일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근로자로 가겠다. 한국에 유학을 가겠다. 한국에 결혼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래서 한국 회사에 취업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에 한국 회사가 많으니까 한국 회사에 취업하겠다. 또는 한국 식당에서 일하겠다.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괜찮은데, 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이것도 진정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짜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짜 결혼. 그래서 심지어는 베트남에 남편을 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결혼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정착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많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소설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예요, 실제. 네, 그래서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소설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 국적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베트남에 있는 남편이나 애인을 데려와서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자랑 결혼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도 또 한국 국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많다. 그리고 물론 이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그 한국의 근로자로 가겠다. 성실한 분들도 많아요. 성실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근로자로 가서 이렇게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유학을 가겠다. 훌륭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비자를 유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제가 칭찬을 하죠. 네, 그런데 한국에 가서 그냥 이탈해 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벌러 가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 아주 복잡한 곳이다. 그리고 나이도 이렇게 위조할 수 있어요. 나이 뿐만 아니라 결혼도 뭐 했나 안 했나 이거 다 위조 가능하고 졸업장도 성적표도 위조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크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목적이 있다. 유학이나 또는 한국에 근로자로 가겠다. 또는 한국에 결혼 비자를 받겠다.
이런 목적들이 있다. 또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한국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장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직원한테 뭐 사기를 당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좋은 학생을 추천해 주십시오. 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면접을 보셔가지고 뽑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해드린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뭐 이 한국어 학원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국어. 근데 또 한국어 교육비는 굉장히 비싸요. 네, 비쌉니다. 그 한 달 월급이 이제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다. 20만 원 정도인데 뭐 20만 원, 30만 원 요 정도인데 한국어 교육비가 한 달에 뭐 1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10만 원. 네, 10만 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되게 비싼 거예요. 내가 버는 월급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또 강사료는 싸. 그쵸? 강사료는 싸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 자본주의가 한국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은 그러니까 공산당이나 공안이나 경영자들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그 사람들은 파워가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연루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대신 근로자들은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강사료를 5만 동, 뭐 8만 동, 그러니까 4천 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택시비보다 더 나온다. 이게 지금 강사료가 택시비보다 더 나오니까, 택시비가 더 비싸게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5대5로 하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5대5로. 아니면 이거 발전이 안 된다. 나도 학생 모집에 힘을 쓸 테니까, 우리가 5대5로 해가지고 학생 수입에 5대5로 나누는 거로 하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강사들은 뭐 8만 동이면 8만 동 이런 식으로 받는 거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5대5로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강식에 학생이 40명이야. 제가 이제 그 영향력이 있어서 40명이 반에 있었는데 그런데 다음번에 갔더니 3명이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원장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말을 이해 못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반으로 다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동.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명으로 줄여가지고 강사료가 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반도 개강식에 가보면 학생이 많은데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없어져. 또 3명으로 맞춰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제가 얼굴 마담만 되는 거예요. 얼굴 마담.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만 당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다. 뭐 제가 방송에서 못할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트남에서 한국어 이것을 이 기사만 보고 그렇구나. 베트남에 이게 한국어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무작정 막 들어가서 한국어 가르치겠다 그러면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실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뭐 베트남 관련해서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